그중에 진짜 감독님 진짜 최악이지. 너무 열심히 하시니? 감독님께서 본인이 연출하고자 하는 방향이 확실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연출에 저희를 가둬두는 게 아니라 연기는 또 연기대로 아니. 좋은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게 그래서 나는 혹시 현장에서 좀 힘들게 한 지점은 없나라는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기용이가 이 작품을 대하면 대하고 눈으로 얘기하는 게 점점 되더라고요. 정말 오늘 처음 듣는데 이런 얘기를. 무슨 소리야? 내가 마지막 날도 말했잖아. 언제 말했어? 나 처음 야, 듣는데. 우리 다 같이 기용아 좀 기억 좀 해라. 누나. 안녕. 뭐야? 니네 너무 자연스럽다. 네? 감독님 오셨어. 감독님 오늘 어떠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정재영입니다. 요정재영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나 발음 좀 이상했니? 오늘은 요정식탁에 모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장기용 천우희 커플은 안 모시냐, 안 모신 게 아니라 못 모신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촬영을 끝났을 때 제가 열심히 일하고, 그들은 끝났지만 저는 끝나지 않은 이 비극의 그 수레바퀴 안에 막 그 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들을 못 불렀고 또 막 스케줄이 엉키고 해서 흔쾌히 오늘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 집요했던 감독님의 이야기들, 뒷담화들, 그 촬영 중에 있었던 이야기들, 또 제가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 광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드림을 통해서 올리브영의 광고인데요. 오늘 드림이란 게 오늘 사면 오늘 오니? 야, 나 같은 사람한테 너무 좋은 거야. 나 지하철이 멀잖니.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겨울에는 우리가 막 신경 많이 씁니다. 겨울엔 열심히 바디크림도 바르고요. 근데 여름에 조금 소홀하지 않냐. 여름에도 얼굴처럼 두피, 바디, 발을 가꿔보자. 올 스킨, 올 케어 라는 주제로. 왜냐하면 여름에도 우리가 보습이 정말 필요한 이유는 바깥의 습도가 높지만 안에는 우리 에어컨 켜고 선풍기를 틀거나 사실 굉장히 건조합니다, 이 실내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술, 담배, 삼겹살, 회식. 자, 그럼 뭐가 어떻게 돼? 그럼 두피가 엉망이 돼. 어떤 것들이나 한번 보시죠. 이건 스크럽. 이게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스크럽 제품들을 쓰면 촉촉해지고 각질 제거도 되고요. 이거는 나 진짜 많이 썼는데, 라우시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피가 항상 이 매운 거, 기름기 많은 거, 그런 거 먹고 나면 두피가 너무 떡지고, 왜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때 이제는 샴푸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 빨개진 두피나 아니면 그게 결국 뭐야? 탈모로 이어지거든. 근데 그럴 때 머리 샴푸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바르거든. 그래서 한번 마사지 해주면 쓰면 진짜 달라지거든. 두피가 유행이었어. 우리 한 헤어스파? 라는 이름으로 왜 유행인 줄 알아? 두피가 건강해야 이게 눈이 올라간대. 두피는 타입별로, 그 다음에 바디는 단계별로. 여름이라고 너무 소홀해지지 말고 올 스킨, 올 케어. 신경 써서 불쾌하지 않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야? 기용이 왔어? 기용이가 먼저 왔나? 야, 키가 크니까 이렇게 내려야 되는구나. 짜증나. 기용아. 형 안에서 어이구야. 너 강아지 괜찮니? 네? 아이고. 들어. 아직 우유는 안 왔어. 아 진짜요? 야야야야야 미친. 야, 너는 여기 뭐 맨날 왔었잖아. 그때가 거의 한 1년 됐죠 벌써. 네, 아이고. 와. 야, 머리 잘랐어. 머리 잘랐죠 형. 저 야, 드라마 다 끝나자마자 바로 잘랐어요. 바로 잘랐어? 야, 헐. 완전 다시 젠틀해졌는데?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형 제가 이쪽에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쪽에 하는 게 나을까요? 우유를 가운데 하는 게 아 낫지 좋아요. 않아? 그러면은 그럼 이쪽에 앉아 있다가 너 하와이 갔다 왔다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와이 갔다 온 티 내려고.
티를 좀 내고 싶었어요. 얘 서핑하는 곳이 나랑 같거든? 난 너의 얘기를 들었어. 음, 그 서핑하러 왔다 갔다고. 음. 근데 내가 참을 수 없을 때가 딱 한 번 있었거든? 네. 나 열심히 작업 그지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얘 드라마 끝났다고 가서 거기서 앉아 고맙습니다. 오기 전까지 앉아있자. 네네네. 아 좋아요. 요 전에 이성민 배우였거든? 네네. 근데 술을 못 드시잖아. 나 혼자 마셨거든? 근데 그렇게 마시다가 또 이렇게 뭔가 쫑파티처럼 다시 한번 우리 쫑만 몇 번이니? 쪽만 한 12번째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식탁이야. 넌 여기 좀 익숙하잖아. 저는 익숙하죠. 근데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때 왔을 때는 되게 좀 적적하고 좀 조용했는데 네, 이렇게. 그래서 기용이는 1년 전에 왔을 때 그러니까 얘 캐스팅되고 우희가 그때 캐스팅 됐었니? 얘기 전이었나? 기로에 아마 서 있었을 맞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와서 감독님이랑 얘기하면서 우리 음악을 다 들었었어. 그치? 맞아요. 그랬었어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1년이 넘은 거야. 그게 작년 너 그때 잠바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니? 마이? 마이 뭐야? 패션 모델 뭐야? 아니 그 아마존 마이. 네. 잠바 마이 난리가 났네. 저 작은 잔 여기 우리 술 많이 마시는 데는 아니니까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우리 술 아니면 또 뭐가 이제 뭐. 넌그 변우석이란 친구랑도 친구라며. 우석이 형이랑 이제 모델 일을 같이 시작했죠. 네, 거의 아마 비슷할 거예요. 형이 저보다 한 1년 정도 형이야. 빠르고, 네네. 근데 선지엽고 티어가 또 난리였잖아. 우리 바로 직전에. 너무 잘 됐죠. 네. 힘든 시절을 뭔가 좀 같이 했던 형들이 잘 되면 그냥 제가 잘 되는 것처럼 뭔가 되게 기분 좋고. 근데 너도 이거 사실은 너무 이슈가 됐던 거잖아.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호평이었지. 우리 호평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볼 수 있는 거지. 호평이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 있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점점점이죠. 사실 우리가 끝나고 이렇게 모일 일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 그렇죠. 예. 그래서 호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형님과 같이 또 끝나고 드라마를 네.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많이 없잖아. 없죠. 예. 그치? 예. 딴 사람들 우리끼리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뭔가 이렇게 끝나고도 감독님이랑 나랑 우리 그 종방연 때도 그렇게 술을 마셨잖아. 아 근데 저는 이제 재원 감독님이 정말 이제 저희 작품에 이제 음악을 해 주신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말도 안 됐지. 어. 근데 근데 첫 미팅 때부터 또 미팅 전부터 와 저희 작품을 해주시면은 와 정말 퀄리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뭔가 되게 기대감이 있었고. 그게 제일 무서웠지 나는. 그러다 망치는 사람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안 그러실 것 같았어요. 네, 자신감이 있으셨어요 그때 미팅을. 네. 내가 정지영인데 왜? 야 미친 거 아니야? 니네가 뭔데 왜? 이걸 하면서 우리가 왜 기분이 좋냐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 맞아요. 그치? 응. 그 중에 진짜 감독님 진짜 최악이지. 너무 열심히 하시니? 어딜 봐야 될지 지금. 좀 형의 눈을 봐야 될지 아니면 야, 카메라를 너무 봐야 될지. 짜증나 지금. 사실 오라 그랬거든. 우리 앞담화 좀 하겠다고.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안 오시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그 안 오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좀 이따 그 식사만 끝나고 바로 오시기로 했거든. 근데 저는 이제 조윤탁 감독님이랑 이제 작품하면서 어땠니? 섭섭한 거 뭐야? 저는 정말로 나는 섭섭한 거 적어놨거든. 아 그래요? 20가지 정도 적어놨어. 근데 저는 이제 복귀작이기도 했고 야, 그래서 복귀 주니? 조윤탁 감독님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감독님이 필요했어요. 맞아. 되게 꼼꼼하고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근데 카메라 이제 앉자마자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야, 지금부터 뒷담화야. 야, 시작인 거야.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연출 감독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미팅할 때부터 리딩도 엄청 많이 하고
저의 생각을 엄청 많이 이제 감독님께 말씀을 드리고 소통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피곤하다기보다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너도 촬영 들어가기에 왔나 보다. 누나 왔나 보다. 누구야? 누구야? 앉아. 그래도 앉아. 기다려. 우야. 안녕. 너 강아지 괜찮니? 네. 들어와. 요정 기용. 강아지랑 인사를 하고 있어. 기준은 와 있어. 아, 15초 뒤에 들어올 이거 것 같아. 하고 계시네요? 나 이거 너는 보여줘야지. 네, 선물. 고마워. 요거는 감독님 선물 선물. 요거는 헤드미커. 별건 아니에요. 고마워. 야, 이거 너무 7초 정도 남았네요. 야, 너무 예쁘다. 들어와. 너 우리 집 집에. 처음이지? 네. 오늘 왜 이렇게 귀엽게 하고 왔어? 오늘 좀 귀염뽀짝하게 하고 왔어요. 집에 놀러 오는 거니까. 누나.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고. 이렇게 일찍 왔어? 어? 일찍 왔어? 나 한 온 지 5분 정도 됐어. 아, 진짜? 네가 저쪽으로 가고 네. 누나. 안녕. 뭐야? 니네 너무 자연스럽다. 네? 이렇게 껴안고 그러게요. 이렇게 그래요. 지금 너무 예쁘다. 너 처음 오나 여기? 응. 아 진짜? 유튜브로만 봤지. 한번 왔었지. 아, 진짜? 음악 들어왔었어. 우리 그 얘기 중이었어. 샴페인 괜찮아? 네, 좋습니다. 너는 술을 막 즐기진 않잖아. 아니요, 못 마시진 않는데. 안 해? 왜? 운이? 아니, 술 맛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술이 막 땡기는 날이 있거나 뭐 음식이 있거나 이렇잖아요. 그런 이게 기분을 별로 못 느껴요. 그냥 약간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건 재밌는데 음식도 그냥 막 땡기거나 그러진 네, 않아. 그냥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는 음식에 집중하지 어떤 페어링을 하거나 뭐 이런 걸 나는 우이랑은 예전에 정화랑 혜수 씨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봤었지. 아주 예전이야. 진짜 예전이에요. 예전에 봐서 나중에 한번 작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그냥 했었는데 맞아. 그게 이 작품이 됐었고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히어로만 아닙니다만은 왜 이렇게 왜 계속 끝이 안 나고 계속 보고 싶은 거지. 그건 좀 희한해. 그러니까 막 이게 막 10% 12% 잘 된 건 아니었잖아. 그치? 막 시청률이 4.7? 4.9? 4.9? 수도권 5.2? 5.7? 5.7? 네, 5.7이요. 네. 5% 넘었다. 5.7.8인가? 네,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런데도 뭔가 사람들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약간 이렇게 그 팬들이 감독님은 좀 힘들지 않았니? 이 얘기하고 싶었죠. 이 얘기하고 싶었죠, 감독님. 아니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내가 봤을 때 이 모임이 만들어진 건 나를 위로해라고! 어땠어? 힘들으셨죠? 이거 때문에. 그래서 왜냐면 나는 사실은 요렇게 해서 네. 요 연어알이거든? 그래서 여기 옆에 그 고추냉이 와사비 좀 올려서 저는 요정 식탁을 보면서 이제 형님 만들어 주시는 그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혼자 사는데 거의 시켜 먹거든요. 그러니까 시켜 먹으면 뭐 김밥, 그 일반 이제 백반 스타일인데 형님이 만드시는 그 음식들은 다 좀 품격 있고 고급스럽달까요? 네. 한번 맛보고 싶다. 너 오늘 예능 잘 되는데? 아니. 그래서 오늘 좀 맛볼 수 있다는 그런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안 해. 이거 아니면. 안 하세요? 이걸 평소에? 평소에 하면 사실 또 일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음식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시간을 즐거워. 사실은 되게 힘든 것보다 이걸 왜 음악하고 이럴 때도 계속 할 수 있었냐면 이게 나름의 또 힘든데 환기가 즐거워. 되는구나. 약간 릴렉스 돼. 안 그러면 막 이러고 있다가 조연딱 막 이러고 있다가 나도 사실 막 이렇게 막 편하게 하지만 조금 낯가리고 그러는데 드라마는 정말 니네를 미친 듯이 보잖아. 그쵸. 거의 매일매일 그렇죠. 함께하고 있지. 그러니까 되게 친근하더라고. 그러니까 종방위로 가는데 왔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보다 연기를 우리를 더 많이 맞아, 봤을 맞아, 거야.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당연하지. 니네보다 그 드라마를 내가 훨씬 많이 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정이 이게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봐. 우리는 작품이 끝나고 나면 후반 작업을 좀 오래 하시잖아요, 감독님이나. 감독님은
오랫동안 그 공백이 느껴지지가 않는데. 전혀. 왜냐면 계속 우리를 계속 봐왔으니까 배우들을. 동지 같아지고 이런 기분은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좀 뒤늦었지만 우리가 정말 안 맞았잖아 앞이. 왜냐면 나도 음악 작업 때문에 그때 이것 때문에 스케줄이 너무 많고 거의 1년을 작업해서 6주간 나가지만 사실 거의 니네도 거의 한 1년 찍었니? 우리 8개월. 8개월 찍는데 사실은 내가 들은 얘기로 진짜 빡센 거다. 분위기가 좋은 건 분위기 좋은 거였지만 진짜 오래 찍지 않았니? 오래 찍고 많이 찍었지. 그렇죠. 다른 드라마보다는 조금 더 오래 찍고. 세트에서도 컷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아니 이걸 몇 번이나 돌려 찍은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왜냐면 그치?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든 게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본인이 연출하고자 하는 방향이 확실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연출에 저희를 가둬두는 게 아니라 연기는 또 연기대로 그 세계로 인도를 좀 하면서 배우들한테는 또 자유롭게 좀 열어줘서 그래서 더 뭐랄까 합이 좋게 발휘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좋은 얘기 하지 말라고. 아 조연탁 감독님은 지금 너무 지독해. 아 이렇게. 끈질기다. 근데 그런 걸 다 좋아한 거잖아. 나도 사실 좋아하거든. 왜냐면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기깎기를 맡겨야 돼. 기깎기라고 이런 왜 어떤 장면, 손짓 이런 거에 맞추는 거 되게 많거든. 근데 보통은 멜로에 그렇게 안 맞춰. 멜로에 잘못 맞추면 되게 코믹스러워지고 되게 위험하거든. 근데 있어. 근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게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이 더 재밌었던 게 코미디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음악이랑 기깎기를 기가 막히게 맞추시더라고요. 초까지. 그게 너무 보여. 얼마나 그걸 하나하나 다 맞췄을지. 이 드라마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심각한데 또 웃기려고 해. 조연탁 감독님 특유의 그 그쵸. 연출이야. 그 약간 장치가 블랙 코미디가 항상 많아. 있어. 맞아. 1부, 2부가 난 너무 어려운데 1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굉장히 그냥 바로 빡 들어오잖아. 이게 뭐 하던 사람이 얘가 사기치러 들어온다도 설명도 없이 근데 얘가 사랑스러워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는 맨 처음에 1부를 조금 그냥 우희는 사기꾼 뭔가 오히려 서스펜스라고 생각했고 약간 의문스러운 쪽으로 갔었거든. 아니야. 그게 되게 힘들어서 그 결을 맞추는 게 1부는 거의 난 한 달 넘게 가지고 있었어. 와. 1부에 큐가 몇 개인 줄 알아? 50개야. 음악 큐가. 50개요? 다 죽여버리고 싶다. 영화 한 편이야. 수정도 진짜 많이 하셨죠? 일부가 제일 많이 하셨어요. 나 울어도 되니? 근데 왜냐면 또 일부가 너무 다들 그래야 된대. 일부가 잡혀야 그 다음부터 쭉쭉 갈 수 있잖아요. 이거 별로니? 연어와? 아니요, 맛있어요. 먹으면서 해도 돼요. 그럼 제발 좀 먹어줘. 별로야? 네네네. 입맛에 안 맞아? 저는 다른 거로 한번 좀. 아니요. 지금 것도 좋은데요. 네. 다른 것도 한번 맛보고 싶어요. 아니 약간 제육 없어요? 제육 제일 좋아하는데. 알지? 아니, 제육보다 오늘 이제 재현 오늘 다른 형님의 느낌으로? 스타일로. 네. 좋아. 감자 샐러드가 있어. 좋아요. 와. 너무 맛있겠다. 한두 음식 준비해서 이렇게 내잖아. 네. 이거 감사합니다. 레이디 퍼스트. 아 어떻게 이렇게 접시도 예쁘고 다 예쁠까 싶은데.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1부는 그러니까 내가 몇 가지를 정해놓은 게 있었거든. 1부 엔딩 음악을 미리 써놨지. 그냥 화면에 맞춘 게 아니라 대본만 보고. 대본에 맞춰서 그다음에 그 장면이 그걸 오케스트라로 한 거야. 그래서 그 뒷장면이 되게 드라마틱하잖아. 거기 그다음에 니네 백화점 2부 처음에서 그 탁 떨어졌을 때 거기는 오케스트라는 아니지만 거긴 먼저 썼지. 바라봄. 그거는 솔직히 빵? 사기야 사기. 말이 안 딱 되는. 나오는 순간
모든 사랑에 빠질 근데 겁니다. 거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지점이었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치? 맞아요. 니네도 너무 어려웠을 것 같거든. 그럼 완전 판타지로 넘어가줘야지 되는 얘기니까 거기 음악을 먼저 써놨었지.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드라마 OST 작업이 처음이시잖아요. 근데 히어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끌렸던 그런 포인트가 어떤 거세요? 난 거기 그 백화점 씬. 엔딩. 난 그 장면 때문에 이걸 했던 것 같아. 근데 너는 거절하러 나갔잖아. 그치? 우리는 먼저 하기로 했고. 전 거절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거절이 그 더 A신가 그거 때문이었니? 그거 하고 나서 그게 더 에이트 쇼랑 이로운 사기라는 드라마를 제가 공교롭게 꽤 겹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네, 더 에이트 쇼가 촬영이 늘어나면서 겹치게 돼서 그걸 두 개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세트장이 대전이었고 대전 서울을 몇 개월을 왔다 갔다 하는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그냥 제 딴에는 에너지를 두 개로 나눴으니까 아쉬운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몸이 진짜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성격상 뭔가 책임감 있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충족이 안 되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욕심 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여나 욕심내서 내가 또 했다가 끝까지 완주를 못하거나 완성도를 내가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거절하려고 갔어요. 감독님을 인사를 드리려고. 아니야, 그것도 아니었어. 오늘은 그런 날이구나. 하지만 그렇게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거절 의사를 사실은 만나서 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을 좀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게 이 작품을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황상 안 될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갔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미팅 자리에. 그때 정말 이상하게 느낌상 직관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얼굴을 뵙자마자. 그래서 정말 얼굴이 왜? 그러게 뭘까? 무슨 이유지? 근데 되게 겸손하시고 감독님 사실 되게 겸손하시고 되게 이렇게 막 챙겨주시고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제 만났을 때 저희 상황, 뭐 입장 아니면 제가 해석한 걸 얘기를 드렸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만났을 때 예, 다 됩니다. 막 뭐 그러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다 해결할 수 있고 뭐 뭐든 다 맞춰드릴게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시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이 작품에 대해서 정말 그러면 저한테 3주 만의 시간을 좀 달라고 하고 저 휴식을 하고 너 때문에 늦어진 거구나. 아니야 늦어진 거 아니야. 촬영을 하고 있었어. 늦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해서 나는 궁금한 건 이런 거야. 난 이번에 드라마를 처음 이런 작업을 해봐 1년이 넘는 작업을 처음 해보고 막 이랬으니까 너희는 이런 걸 계속 하잖아. 막 1년 쑥 들어갔다가 난 근데 왜 잠깐 얘기했지만 잘 안 빠져져.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때? 그렇게 잘 빠져나와져? 아니면 근데 저는 기용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이제 초반에는 영화를 더 위주로 작품을 많이 선택하게 됐는데 또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근데 작품을 하다 보면 개봉이 겹치게 돼서 그렇지 거의 1년에 한 작품을 꾸준히 했던 거예요. 매년. 1년에 하나씩 할 네, 요번에 처음으로 그 에이트쇼랑 겹쳤었던 거고 야, 근데 그게 다 1, 2였어. 그러니까 진짜 대박. 신기하게 더 에이트쇼랑 히어로랑 찍은 지는 그게 벌써 2년 돼가는데 시기가 겹치면서 제가 좀 덕을 봤죠. 완전 대박이었지. 1, 2를 한꺼번에 해봤어. 그러니까요. 어땠어? 자랑 좀 하고 싶고 막 이러지 않았어?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는 좀 제 일에 좀 냉정한 편이긴 한데 막 기분이 좋다 예 이게 아니라 두 작품이 상호 보완이 정말 잘 됐구나. 너무 내가 극과 극. 네, 너무 극이어서 덕을 좀 받구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둘 다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기분이 좋죠. 기용이가 이 시나리오를 택한 것도 좀 웃기지 않았어?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맞지? 의외인데 애 아빠야.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이야. 게다가 제대후 복귀작이야. 맞아. 그게 난 되게 의외였었거든. 저는
의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성을. 네. 안 해봤던 거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평상시에 장기용의 성격도 뭔가 안 해본 걸 했을 때 되게 재밌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새로운 것도 느끼는 것도 있고 특히 작품에서 새로운 거를 표현할 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현탁 감독님이 이거를 잘 끄집어내 주시고 첫 번째 테이크를 가요. 그러면 이제 제 느낌대로 하죠. 근데 두 번째 테이크 때는 감독님과 배우랑 이제 현장에서 소통을 하고 제가 안 해본 느낌으로 해요. 근데 저는 되게 불편하죠. 저는 안 해봤던 거니까. 근데 그런 거 표현할 때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난 이렇게 디테일한 사람인 줄 몰랐거든. 그런 게 그래서 나는 혹시 현장에서 좀 힘들게 한 지점은 없나라는 약간. 근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 근데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배우들한테는 이런 연출, 이런 감독님이 필요한데 딱 조현탁 감독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깜짝 놀란 게 그 내가 너무 좋아하는 씬이거든. 니네. 내가 그날 종방연에서도 얘기했는데 절벽에서. 그 씬. 10부? 10부. 10부 그 엔딩 마지막에 네가 막 그게 그러니까 이런 기럭지에 이런 게 아니면 그게 안 나오잖아. 막 거기를 뛰어서 네가 막 도망가고 얘가 막 뒤쫓아가는데 막 그 애절함이 그냥 막 뚝뚝뚝뚝뚝 묻어 나오는 거야. 난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거든. 저리 가. 나한테서 떨어져. 나는 뭐 어쩌라는 거야. 내가 거기 제일 좋아하는 음악 제임스 판타지가 나와 네 대사에. 맞아. 절벽 씬을 내가 되게 좋아했어. 그리고 감독님도 알고. 맞아. 얘기 자주 맞아, 해주셨어 맞아. 감독님이. 그래서 내 음악도 바꾸고 거기에 꼴보기 싫어. 결국은 꼴보기 싫어. 음악이 난 따리라디라라다 나 이걸 쓰고 싶었는데 음악이 여기서 좀 딴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막 그래서 감독님이 진짜 날 진짜 괴롭혔어. 정재영 음악 감독님 갖고 있는 모든 탤런트를 다 끄집어서 쓰고 싶었겠다. 어떻게 보면 악마야. 모든 걸 다. 10회쯤 돼서 내가 너무 행복했던 게 그거였고 난 또 그 작전. 난 작전 짜고 여행 가자고 하면서. 맞아. 그리고 거기 음악을 그걸 쓰는 건 너무 사기였어. 진짜. 그러게 이게 제대로 사기야 정말. 돈 줬잖아. 그때 웃었지? 나 안 웃었는데? 돌아가서 확인해봐봐. 좋아. 갔다 올게. 다녀와. 너무 행복하게 대사를 서로 주고받고 행복한 분위기인데 음악이 너무 슬퍼. 음악이 그때 소수빈 씨 부른 맞아. 음악이 나오는데 처음으로 시간 점프를 되게 장난스럽게 하지. 그쵸. 갔다 와봐 확인해봐. 이제 행복하니까 타임오프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된 사람한테 갔다 오라고 하고 그 시간차를 이용해서 저는 사기를 치는. 사기를 치는. 지나고 돌아오게 좀 멀리 사기인데 슬퍼. 사기인데 슬픈데 나 오늘 왜 이렇게 떠드니? 저희는 약간 근데 너무 죄송한데. 감독님 저희 근데 오늘 들어줄 생각으로 그래. 들어줄 마음. 나 이거 한 장만 먹어. 그럼요 같이 나가주세요.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짜증나 장기요. 입이 아닌가 봐. 너희가 꼽은 명장면 하나씩. 좋아요. 얘기하자. 나는 기용이 거에 제일 좋았던 거 그 소방. 뭐예요? 궁금해. 거기서 나 너무 눈물이 나서 막 달려서 마지막 10위야. 선제 오고 가서 거기 진짜. 정반장님. 마지막 정반장을 부를 때. 거기 너무. 거기 너무 좋아. 이 드라마를 찍고 나서 기용이는 되게 다른 이 나이 때 또 다른 배우들이랑 좀 다른 길을 조금 연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모험하듯이 가는 이 필모에서 내가 모험하길 잘했구나라는 너무 어떤 한 좋아요. 장면이 아닐까? 정말. 난 너무 좋아서 거기 음악이 라퓨타스. 그걸 또 이거 뒷얘기인데 너무 너는 은근했잖아. 너무. 근데 감독님이 그 노래를 싫어했었어. 왜요? 근데 이거 안 쓰면 나 안 하겠다 그래서 그거 썼었어. 거기는 귀주가 나오면서 병원 문은 딱 나오는데 색이 착 변하잖아요. 그때부터 갑자기
모든 세상이 갑자기 원래는 다혜만 색깔이 있다가 맞아. 근데 마지막에 형을 부르는데 시선이 맞은 건가 안 맞은 것 그렇지. 같은 그 묘한 찰나를 겪고 근데 귀주의 그동안의 죄책감 맞아. 얘가 과거로 가지 못했던 이유, 다시 갔던 이유들이 그 모든 게 맞아. 함축적으로 딱 보여주는데 기용이가 그 표정과 맞아. 감정을 너무 잘 표현했고 그 리허설 할 너무 때 좋았어. 이제 보조 스태프분들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몇백 명 정도가 그치. 다 있잖아요. 그치. 근데 주변은 다 시끄러운데 진짜 슛 카메라 돌아가는 순간 정반장님이랑 나랑만 이제 이렇게 소통하는 느낌? 눈빛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 느낌이 나도 정말 슬펐고 어차피 형 부르는 것도 정말 수십 번 왔다 갔던 복귀주의인데 그 전에는 형 맞아. 이렇게 불렀는데 그 리허설 한 번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감독님 정말 정반장님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형이라고 부를 건데 이게 형 느낌보다 형 그냥 약간 조금 더 힘을 빼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 감독님이 기용아 지금 느낌이 더 좋다 해서 이제 그렇게 형을 너무 좋았어. 부르게 됐던 거죠. 거기랑 너 계속 얘기하나? 베스트가 아닌데요? 그럼 계속 나오는데 자전거. 아 자전거도 여기 이거 한 거. 아 그 자전거도 솔직히 그것도 진짜 사기야. 그것도 되게 좋았어. 이게 모든 세상이 또 또 색이 색을 다 바뀌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잘한 거야. 너는 네가 좋았던 근데 고르기가 쉽지 않지 않아? 고르기가 쉽지 다 않아. 좋았거든. 왜 몰아가? 얘 지금 말하려고 그랬는데. 미안해. 물론 마지막 엔딩은 가장 기억에 남을 수밖에 그래서 없고 야, 정말 좋은 걸 내 장면을 골라도 된다는 얘기야. 전 그러려고 했어. 아니야. 내 장면을 골라야지 다. 내 장면? 아 본인 장면? 나 팥빙수도 너무 좋았고 이제 그리고 선제여고 장면은 저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교복 다시. 교복을 다시 야 어떻게 근데 교복이 이렇게 어울리니? 너무 아직도? 잘 어울렸어. 놀랐겠지. 다행히도 항공주 다음에 다시 입은 거지. 항공주 이후에 입어본 거죠. 거의 10년 만에. 지금의 다혜와 고등학교 때의 다혜에 약간 미묘한 차이를 좀 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외형뿐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다혜가 너무 의문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불순한 의도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호감이지 않을 수도 있고 서스펜스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호기심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의 연민과 호감으로 돌릴 수 있는 이야기는 결국 다의 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잘 담겼으면 좋겠다고 너는 그럼 생각했는데 팥빙수야? 팥빙수랑 선재여고 창고에 갇혔을 때 마지막에 기주가 올 때. 기주가 왔을 때도 나를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는데 근데 음악 생각나니? 따리라리라.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그 장면은 죄송합니다. 너무 제 것만 봤나 봐요. 미안해. 난 내 것만 봤나 봐. 아 농담이고요. 모든 장면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더 기억나는 게 소희랑 할 때가 너무 좋았어. 아역 친구랑은 연기를 처음 해봤거든요. 다혜도 여기서는 이나한테만큼은 본인의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이제 밥 속이지 먹을 못하고. 때서부터 네. 처음 만났을 때도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순수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연기를 할 때도. 연기를 할 때도 저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열려서 물론 항상 다 연기할 때 마음을 열고 하지만 이상하게 더 너무 좋은 거야. 그런가 봐. 그게 나는 네가 고두심 선생님이랑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네가 소희를 만날 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타해. 약간 이런 느낌? 그치?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맞네. 복동희 선생님, 약간 복동희 선생님. 고등학교 맞지? 복만음. 복만. 그러면 너는 귀주래. 기용이는 내가 꼽는 나의 가장 마음에 든 장면. 2개 말해도 돼요. 지금 얘도 2개 말하고 난 3개 말하고 괜찮아. 그럼 나도 하나 더 말해야지. 첫 번째는 기억에 남는 씬. 3년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고 첫 연기한 씬, 첫 씬. 그게 뭐였어? 그게 정반장님이 죽고서 영정사진 앞에서 이제
하고서 뒤로 달려가서 몰래 이제 주위 살피고 눈 감는 씬 있잖아요. 네, 다시 돌아가야 그 되고. 씬이었어요. 저는 그 씬이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나요. 이제 3년 만에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연기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떨리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고. 근데 그 씬 찍자마자 내가 이 일 했었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바로 풀렸어. 그것도 과거로 갔었네. 그쵸. 네. 그걸 보자마자 나도 한 얘기가 있는데 감독님한테. 뭐예요? 미치겠구나. 왜요? 기럭지라 제복 입은 기용이가 맞아. 약간 그런 이게 완전 다르구나. 네, 기억에 남는 그 그럼 좋은 씬이고 장면은? 그치. 좋았던 거는 나도 이제 소희 배우랑 할 때 공원에서 처음으로 제가 눈 보면서 미안해로 이제 마음의 소리로 이제 들어가는 씬이 있는데 그거 진짜 어려웠어. 그러니까 이나랑 하는 씬들이 다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행복했던 나였는데 현재는 정말 피폐하다 못해 그냥 내 방 안에는 술밖에 없고 술과 담배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거기에 있어서 딸한테 이렇게 정말 미안하고 다가가고 싶은데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거를 표현함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웠었고 그러다가 점점 더 이제 감정이 쌓이면서 너무 좋았던 씬이자 너무 아쉬웠던 이게 복귀주 복귀나 처음으로 아빠의 마음을 미안해 약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되게 그냥 좋았어요. 야, 니네들은 좋았던 게 없어? 그래, 그 둘이 좋았던 거 한 번만 그래, 어디 얘기하자. 어디 뭐가 있을까? 나는 없나 보다. 아니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감정신이 많았잖아. 그런 서사들이 서로 다 있고 난 오히려 도다해 그리고 천우희 배우랑 뭔가 밝은 씬 할 때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왜 그 따도 때리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그 씬도 그랬었고 거의 감정이 몇 개니 도대체? 그 씬도 되게 좋았고 드라마 후반부에 이제 다의 손님방 안에서 침대 위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정말. 그냥 심지어 막 불길 헤치고 나가서 막 시작이야. 이게 잘못 이해하면 얘도 뛰어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그치. 한 번에 같이 뛰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풍선 위에 두 명이 떨어지면 안 된대. 맞아요. 1인이라. 맞아. 그 이주가 살짝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이제 뭐 그랬지만.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지, 너무 절박한 진짜 상황이니까. 너무 절박. 여기는 너 저밖에 못 떨어져. 막 이러면서 1인 1인이야. 막 일풍선 1인이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거 감태 걸려서 그래. 괜찮으세요? 물 좀 더 주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 이거 매너. 나 이 감태가 너무 근데 따뜻한 물을 좀 드셔보면 아니야, 어떠세요? 딱 형 그거 드시면 더 기침하실 것 같은데. 기용아. 네, 미안해. 오케이. 내 자리. 아니 물을 안 드시고 왜 저거 드시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냐, 쟤? 아니 기용이는 부모님이 좀 걱정했었다며. 부모님이? 저요? 이 작품 할 때 애기. 애기 아빠랑?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복귀주라는 설정 자체가 있잖아요. 약간 복귀주 처음에 이제 1, 2부터 나오는 뭐 술 먹고 약간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걱정을 했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드라마 방송되고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장기용 아들로 이제 보셨더라면 군대 갔다 와서 좀 엄마 아빠가 봤을 때도 좀 성숙해졌는지 약간 배우로서 뭔가 작품을 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기용이를 물론 제가 칭찬할 건 아니지만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뭐였냐면 이 친구가 복귀작으로 잘하고 싶은 마음도 알고 열정도 알고 그 조급함이나 두려움이나 불안감도 알고 그런데 작품을 같이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눈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연기할 때의 눈이. 어떤 눈인데? 그러니까 눈이 눈빛. 눈빛.
기용이 눈이 약간 소눈이잖아. 그래요? 소요. 그건 정말 좋은 칭찬인 거죠. 맞지. 아 소요. 아. 약간 쌍꺼풀 없고, 없이 눈 크고. 눈 크고. 그러니까 눈매도 그렇지만 너 말하는 눈빛을 말하는 거지. 눈빛이 뭐냐면 처음에는 약간은 뭔가 털 익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기용이가 이 작품을 대하면 대하고 그리고 기주를 연기하면 연기할수록 점점 눈으로 얘기하는 게 점점 되더라고요. 정말. 저는 처음 듣는데 이런 얘기. 무슨 소리야? 내가 마지막 날도 말했잖아. 언제 말했어? 나 처음 야, 듣는데. 우리 다 같이 기용아 좀 마지막 기억 좀 날 해라. 보면서 얘기했잖아. 기용이 이제 나오니까 내가 필모를 다 보잖아. 근데 얘가 택한 필모가 그냥 청춘 스타로서의 필모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계속 무언가 확장하고 맨 처음서부터 도전하는 걸 도전 되게 무언 좋아하고. 많이 그러니까 했어. 그게 아마 통했던 게 나의 아저씨. 그 나의 아저씨가 맨 처음에 저런 나쁜 새끼가 있나 막 이러다가 점점 제가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 안 할 것 같은 선택들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계속 가고 있더라고. 근데 우희 누나가 자꾸 나를 따라해요. 근데 심지어 잘 따라해. 그래서 제가 뭐라 반박할 수가 없어요. 딱히 크게 반박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 따라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필모를 가져오고 있잖아. 너는 사실 선택하고 하는 것들이 좀 배우고 싶어하는 무엇인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인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좀 확장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있고 그 제가 생각하는 모토는 이제 고백부부 다음 작품 나의 아저씨를 이제 선택한 것도 좀 다양하게 보여줄 때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연기적으로 영역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 좋은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의 아저씨를 선택하게 됐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히어로를 제가 선택한 것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확장이지. 네, 연기적으로 많이 경험해보고 싶다. 길게 봤을 때 나한테 아주 복스러운 작품이 나한테 왔네? 이거는 꼬꼬방이란 요리야. 와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약간 너무 슴슴할 맛있을 수 것 있는데 감사히 심심한 거 잘 너무 먹겠습니다. 좋아해요. 이게 그러면 맛있겠다. 닭볶음탕이랑 약간 맞아, 좀 맞아. 비슷한 느낌. 그렇네. 이 구수한 게 와인의 구수함이야. 너무 맛있다. 와. 맛있어요. 슴슴한 느낌이 약간 좀 싱겁다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부드럽다는 느낌? 왜 그래? 또 음식평도 확장이야? 너무 잘하잖아. 너무 맛있다. 기용이도 아마 이 작품을 통해서 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넓게 보여줬고 더 난 기분 좋은 건 약간 우리가 알고 있던 K-드라마랑은 좀 다른 형태였다는 거에 그쵸. 아까 물어봤거든 쉬는 시간에 이런 경우도 있니? 그랬더니 끝나고 보는 경우가 없대. 끝나고 뭐 없다고는 안 했죠. 왜 말을 만들어내세요. 근데 잘 없죠. 잘 네. 없죠. 저는 이 작품이 분명 생명력이 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근데 저는 그런 작품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래도 필모 중에 써니 그쵸. 곡성, 멜로가 체질 다 생명력이 긴 작품들인데 이 작품 또한 분명히 그럴 거라는 확신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누나랑도 이제 말하는 건데 저희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같이 한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맞아. 사람들. 내 작품이라서가 아니라 이 의미를 좀 많이 음.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좀 위로받고 맞아. 공감도 하고. 공감하고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더라고. 이렇게 둘만 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모자란 걸 사람들로 통해서 채워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혐오 시대에 그쵸. 맞아. 사실은 이 배우들도 이렇게 착하고 너무 즐거웠고 이제 우리 감독님 지금 오실 거야. 잠깐만 전화 한번 해보자. 정 감독님. 감독님 지금 스피커폰이고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고요. 예. 갑자기 저희 편집 나오면 감독님 꼭 보여드릴게요. 좀 그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금 안 오면 그게 조정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조금 저기 대게사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아이고 내가 더 늦게 와야겠다. 약간 이런 그러실 것 같은데 딱 저 속으로. 네. 정말 귀여워. 너무 진짜 일 열심히 일만 하는. 너무 좋아요. 만약에 조연탁 감독님이 다시 작업 같이 한번 해요라고 또 오면 전 무조건. 저도.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너희 꿈이 있니? 꿈이 뭐야? 소중한 것들, 즐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좀 힘들다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없어지기도 하잖아 사실은. 그렇죠. 정말 소중한 게 많잖아요. 우리가 지나다 보면은 맞아. 그 의미들을 잊고 사는데 아 몰라. 그러니까 여행하듯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삶을 그냥. 네. 기용이는 저는 히어로 끝나고 이제 여행을 첫 혼자 해외 여행을 혼자 갔다 왔어요. 그곳이 이제 하와이였는데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 마라톤 그리고 하이킹, 뭐 서핑 다 하고 왔는데 그 느낌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일함에 있어서. 근데 이때까지의 장기용은 그냥 조금 치열하게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의 30대 기용이는 그리고 앞으로의 나이 들어서 장기용은 조금 일도 치열하게 살아가듯 여행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저의 꿈은 마음을 건강하게 하면서 맞아. 제가 하고 싶은 배우 그리고 연기 하고 싶은 게 이제 저의 꿈이에요. 오늘 되게 재밌는 게 둘이 얘기한 게 행복이잖아. 그런 밸런스로 너희가 잘 맞추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다. 근데 그게 무너지면 어느 것도 행복할 수 없잖아. 일만 욕심내도 또. 맞아. 맞아.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이 카메라가 꺼지면 이제 감독님이 오시겠지. 그러겠죠. 네. 아마 카메라 철수했다고 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문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 계세요? 이렇게 했으면 연락 오실 거예요. 야 오늘 너무 고맙고.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 하는 거야? 안 해도 돼.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 오셨어. 감독님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오늘 너무 행복하고 그 자두도 먹고 숙취 해소제도 먹었습니다. 꼴보기 싫을 때 어떡하지? 야 너 모자 쓰니까 또 완전 다른 모습이구나. 모르지 넌 줄 아무도. 근데 이렇게 보면 알겠어요. 감독님이랑 지금 두 명 이렇게 찍어만 봐도 와 이거 절대 안 돼. 푸시업 절대 안 돼. 완전 슈퍼 오징어와 야 같이 하는 거. 저 몸이 아픈 사람이야. 야.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가. 기영아 가. 들어갈게요. 네 감독님 가세요. 네.